과식을 안 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찌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몸이 바뀌는 걸 느끼는 데는 1, 2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코 게을러서 체질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찐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신동진입니다. 저는 밥상을 바꿔서 몸을 고치는 한의사인데요. 아무래도 당뇨나 비만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밥상을 바꿔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분들께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그래도 밥상만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밥상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루코핏이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4만 명 이상의 당뇨인분들의 혈당 관리를 도왔고요. 최근에는 이제 양닥터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건강한 혈당 관리, 혈당 관련된 정보를 전달드리고 있는 의사 양혁용입니다. 또 오늘 이렇게 신동진 원장님을 또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건강한 정보 전달드릴 수 있게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글루코핏 회원분들을 제가 상담을 굉장히 하루에도 수십 명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말씀을 하시는 게 원장님, 저는 술도 안 마시고요, 담배도 안 피고요, 밥도 줄여서 반 공기만 먹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살은 안 빠지고 컨디션이 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들의 식단 기록을 하나하나씩 다 뜯어보면 이 간을 지방 공장으로 만드는 연료를 매일 들이붓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많이 드시고 계신 가장 큰 실수가 과일 주스입니다. 갈아서 마시는 과일 주스인데요. 이 과일이 아무래도 뭐 색깔도 예쁘고 자연에서 나고 뭐 새콤달콤하고 하니까 왠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일 속에는 과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근육이나 뇌에서 에너지로 사용을 하는데요.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되죠. 그래서 과일을 씹어 먹으면 이게 섬유질 때문에 천천히 흡수가 되는데 그냥 갈아서 마시면 이 과당이 간으로 그냥 직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 입장에서는 갑자기 폭탄을 맞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이게 한꺼번에 중성지방으로 바뀌면서 간세포로 저장이 되고요. 이게 요즘에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비알코올성, 술을 전혀 안 마셨는데 지방간이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되는 주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일 주스를 알코올 없는 술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양 원장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착즙 주스라고 하죠. 근데 과일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당뇨 환자거든요. 그래서 제 몸을 스스로 테스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으로 당뇨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발견한 착즙 주스 중에 깜짝 놀랄 만한 혈당을 올리는 착즙 주스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과일을 착즙했다고 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채소임에도 불구하고 착즙 주스를 만들었을 때 혈당이 무지막지하게 올라가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당근 주스였습니다.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요만한 거 한 통에 10,000원 이상 하는 제품이었어요. 100% 유기농 당근으로 만든 착즙 주스인데 혈당을 많이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채소도 드실 때 착즙 주스로 드시는 것보다는 원래의 형태대로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간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발견하는 건 그 잡채, 떡볶이 같은 정제 탄수화물에 또 설탕까지 들어가는 콤보인 거죠. 곧 이제 저희가 촬영 시점으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가족분들 만나시면은 잡채 꼭 식탁에 있을 겁니다. 근데 당면은 고구마 전분으로 되어 있죠.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이걸 또 기름에 볶고요. 설탕과 간장까지 넣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설탕, 이게 셋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 뇌는 포만감을 못 느끼면서 마비가 되면서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아마 잡채를 밥 한 공기 정도 수준으로 드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드시기 시작하면 막 끝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떡볶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떡볶이라 참 안타깝긴 한데요. 떡은 압축된 탄수화물이고요. 거기에 설탕과 고추장 안에 또 설탕이 있죠. 이게 범벅이어서 떡볶이를 먹고 연속 혈당 측정기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저는 이제 당뇨는 없는데요. 혈당이 250까지 올라가면서 엄청난 혈당 상승을 보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느 순간에라도 혈당을 쟀을 때 200 이상이면 당뇨를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혈당이 많이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랑 비슷하셨군요. 저는 380이었습니다. 초기에 당뇨 진단을 받을 때 처음 발견할 당시에 380이었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10.9였죠. 굉장히 높게 발견됐고요. 지금은 뭐 당뇨 전 단계로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혈당 낮추실 때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들은 아이고 먹으면 안 되죠.
잡채 말씀하시니까 아유 제가 또 요리하는 한의사라는 그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법을 하나 좀 말씀드리면 잡채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천사채라고 있어요. 천사채 왜 그 횟집 가면 회 아래에다가 이렇게 하얀 국수 같은 거 주잖아요. 투명한 거 그걸 이용해서 잡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셔보시면 잡채 맛이랑 거의 흡사하다. 그래서 잡채 나 간 건강을 위해서 잡채 끊어야 된다고 하는데 끊을 수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천사채를 이용한 잡채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저는 의외로 이거 먹으면 간에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거 마찬가지로 양 원장님 말씀하신 과일 쪽이죠. 근데 저는 그 성분 중에서도 과당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저는 액상과당을 꼽겠습니다. 보통 이제 액상과당이라고 하면 과당이 액체로 존재를 하는 것인데 액상과당이 과당만으로 이루어져 있지가 않다는 걸 또 아셔야 돼요. 액상과당은 포도당 용액과 과당 용액을 합쳐서 액상과당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당만 들어간 것도 아니고 포도당이 또 용액 형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당도 급격하게 올리고 과당이 간에 즉각적으로 쌓이는 것을 조장하게 되죠. 그래서 간이 지방간으로 변하는 이유, 첫 번째 이유 저도 과당을 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왜 간을 튼튼하게 하려면 간의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의사이다 보니까 이 단백질이 다 같은 단백질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체질에 맞는 단백질을 드셔야만 간이 튼튼해지고 만약에 체질에 맞지 않는 단백질을 주구장창 드신다고 하면 그건 간에 오히려 무리가 되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해드릴게요. 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의외로 간을 망치는 음식은 고지방 요거트 그리고 시판되고 있는 샐러드 거기에 들어간 드레싱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점심에 샐러드부터 드시기 시작하시잖아요. 근데 샐러드 자체는 당연히 문제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맛있게 먹으려고 넣는 이 드레싱이 문제이고요. 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액상과당이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설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샐러드를 먹으면서 거기에 초콜릿 푸딩을 뿌리는 거랑 똑같다.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요거트도 이제 고지방에 설탕까지 첨가된 가당 요거트를 드시게 되면 과도한 양의 설탕, 과도한 양의 지방을 먹으면서 우리 췌장 입장에서 그리고 간 입장에서 굉장히 무리를 하게 된다라고 저는 좀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보통 이제 부먹이냐 찍먹이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슨 탕수육 먹을 때 저도 샐러드 찍먹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뿌려서 드시면 그거 다 드시게 되거든요. 그죠?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고장난 게 맞기는 합니다. 네, 이게 정확하게는 이제 대사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자동차로 좀 비유를 전 많이 드려요. 이제 우리 몸은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여야 합니다.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휘발유랑 전기를 같이 쓰듯이 우리 몸도 포도당과 지방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지방이 가득 차 있는데 포도당을 넣어주지 않으면 지방을 갖다 쓰지 못하는, 에너지를 쓰지 못하는 상태가 이 대사적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또 이걸 이제 대사적 유연성이 떨어진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상태라고도 이제 같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도 보면 남들보다 적게 먹는데 지방을 잘 꺼내 쓰지 못하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근데 지방은 안 타면서 살은 안 빠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고장난 상태를, 대사적 유연성이 망가진 상태를 고치는 게 저는 이제 다이어트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제 인슐린 저항성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과식을 안 해도 또 운동을 했는데도 살이 찌는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꼽습니다.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은 저장을 위한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내 몸에 저장하는 기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내가 밥을 적게 먹었을 때 또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에서 저장고를 빨리 채워야 된다라는 인식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몸은 무조건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계속 기아 상태에 빠져 있으면 나타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인슐린의 명령이 세포에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세포는 계속 기아 상태로 있게 되거든요. 대신 혈당은 높게 유지가 돼요. 그 상태가 되면 몸은 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저장을 하려는 형식으로밖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과식을 안 해도 운동을 해도 살이 찌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양 원장님 말씀대로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양 원장님도 체질 개선하십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이게 체질로 연결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체질 하면 워낙에 또 이제 한약 분야에서 많이 쓰는 얘기라 용어라 그게 궁금했습니다. 한의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체질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 보통 100일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로 현대의학에서 그 근거를 대오는데요. 적혈구의 수명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혈구의 수명이 보통 90일에서 120일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적혈구가 생긴 게 수명을 다하고 없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0일 전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부터 내가 노력을 해서 새로운 피로 모두 바뀌는 새로운 적혈구로 모두 바뀌는 시간, 그 시간을 체질이 바뀌는 시간으로 산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질이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0일, 석 달 전후로 보는데 실제 그럼 내가 100일 정도 지나야 내 몸이 바뀐 걸 느끼게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 2주만 제대로 식사를 하시거나 건강 유지를 하신다고 하면 내 몸이 바뀌는 걸 느끼는 데는 1, 2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일단 그 새로운 이론을 오늘 좀 듣게 돼서 저도 새롭게 배웠고요. 저는 이제 저희 회원분들이랑 가장 효과적이었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4주짜리 프로그램이었고요. 그때 그걸 진행하시고 나면 요요가 훨씬 더 적게 오는 걸 경험을 했다 보니까 저는 딱 4주만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비워야죠. 두 번째 주에는 채워야죠.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요. 비운다라고 하는 건 우선 그동안 드시고 계셨던 음식 중에 정제 탄수화물, 그 중에서도 밀가루와 설탕 그리고 가공식품, 이건 조미료 포함해서입니다. 이거 완전히 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거 입맛 성형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당뇨 식단을 처음 제가 제 몸으로 시행을 하고 나서 나중에 외식을 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먹자마자 여기에는 조미료가 들어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입맛이 정화가 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기 위한 시간이 일주일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입맛 성형 기간, 내 몸을 정화하고 입맛을 순수하게 만드는 기간이 일주일. 이때는 말씀드린 대로 밀가루나 조미료 그리고 가공식품, 설탕들을 딱 끊는 겁니다. 대신 이때 드셔야 될 게 있는데 채소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채소도 물론 잎채소냐 뿌리채소냐 이렇게 나눠서 체질별로 사용을 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첫 번째 주에는 채소를 넉넉히 드시고 가공식품을 포함한 밀가루, 설탕을 끊으셔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차수는 채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이제 입맛을 순수하게 일주일 정도 만들고 나서 이때 채워야 될 건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살코기 위주의 백생육이든 적생육이든 두 가지 중에 체질에 맞는 고기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살코기를 중심으로 해서 근육 손실을 막으면서 내 몸을 채워가야 되죠. 이 두 가지가 기본이 된다고 하면 4주차를 가시건 아니면 90일, 100일을 가시건 기본적인 내 몸의 작동, 기반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되죠. 계속 끊는 겁니다. 영원히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100일 이후에 드실 수 있습니다. 너무 멀다고 하면 4주 지나 보시면 좀 드실 때가 있겠죠. 드셔보시면 내 몸이 이런 걸 먹고 왔구나 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그런 반응들을 내 몸이 워낙에 순수해져서 이 음식이 이런 거였어? 라고 이제 깨닫게 되거든요. 스스로 그런 음식들을 피하는 그런 상태가 되실 겁니다. 이거는 저도 직접 경험을 해봤어요. 4주 정도 딱 이런 탄수화물을 끊고 단백질과 건강한 채소들로 먹어봤더니 4주 뒤에는 지금 생각으로는 아마 피디님 어떻게 100일을 참아잖아요. 4주가 지나면 이제 들어오면 막 몸이 불편해요. 졸리고 막 피곤하고 힘들고 기력 떨어지고
좀 잤는데도 잔 것 같지 않고 뭐 이런 증상들이 심화가 되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안 좋은 걸 몸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던 건데 비우고 나니까 다시 이런 나쁜 게 들어오니까 그걸 딱 알아채는 거라고 저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신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거의 유사하고요. 1주차에는 탄수화물 끊는 거 이거를 금주도 그래요.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조금씩 먹어가지고는 그러니까 줄여서 조금씩 먹는 거 가지고는 치료가 안 되고요. 일단은 끊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1주차 때 가장 의지가 강할 때 탄수화물을 끊어보자. 네.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 정도 채소에 들어있는 소량의 탄수화물만 먹는 거죠.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우리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넣어주네, 지방을 갖다 써야겠다라는 첫 번째로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이. 그래서 지방 창고 꽁꽁 싸매고 있었는데 지방 세포를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도 에너지로 변환을 해서 써야겠다, 이런 이제 신호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고요. 두 번째로 이때 그럼 탄수화물을 줄이면 뭘 먹어야 되냐? 그러면 맞습니다. 단백질을 잘 챙겨줘야 되고요. 단백질에 대해서는 이제 원장님께서 좀 이따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2주차로 넘어가면서는 비슷합니다. 우리 몸을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계속 넣어주지 않아도 에너지를 쓰게 만드는 거, 훈련의 연속이고요. 저는 이때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특히 당뇨이신 분들, 조금 고령이신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오랜 시간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저혈당이 생길 수도 있고 너무 기력이 떨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12시간 정도에서 시작해서 한 14시간 정도까지 간헐적 단식을 해서 안 먹는 시간 동안은 우리 몸이 이미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어떻게든 쓰게 만드는 그런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3주차 넘어가면서는 이제 탄수화물 조금씩 추가해 주셔도 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정제 탄수화물, 설탕 안 된다. 여전히 단백질 충분히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24시간까지도 한번 늘려보셨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주치의 상담 받으셔서 저혈당 위험은 좀 줄이면서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까지 늘려보셨다 그러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는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상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탄수화물을 조금씩 늘려보면서 내 몸의 상태를 혈당 측정을 해보시면서 몸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 탄수화물 양에 따라서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다 보면 내 몸에 맞는 적정량을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쭉 이어지는 거죠.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간헐적 단식은 의학적으로도 근거는 충분하고요. 제가 워낙 효과를 더 많이 봐가지고 저는 만년 다이어터거든요. 사람이 항상 꾸준하게 관리를 하면 좋을 텐데 이제 요요도 심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다이어트 방법을 제 몸에도 실험하고 저희 글루코피 회원분들 수천 명과 더 다이어트를 진행해보면서 이건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원리는 두 가지로 요약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는 우리 몸에 인슐린을 퇴근시킨다. 두 번째는 굉장히 유명한 오토파지 효과 때문입니다. 이제 인슐린 퇴근,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슐린이 우리 몸에 계속 나와 있고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잘 처리를 못하게 되면 계속 우리 몸은 지방으로 저장하려고 하고 저장된 지방은 안 쓰려고 합니다. 그때 이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논문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자가포식 오토파지인데요. 이건 노벨상도 받은 그런 이론이죠. 그래서 우리 몸이 영양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이 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 같은 거, 단백질들, 늙고 병든 미토콘드리아, 염증 물질들을 스스로 이렇게 잡아먹는다. 그래서 그걸로 에너지로 재활용을 하는 건데요. 공복이 24시간 정도 되면은 이 청소 시스템이 활발해지면서 우리 몸 전신 해독하고 항노화도 하고 대사도 건강해지면서 우리 몸이 지방도 잘 쓰고 좀 더 컨디션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헐적 단식의 시간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16시간 단식 아니면 12시간 단식, 그리고 또 오토파지가 일어나려면 24시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이 있는데 좀 주의해서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사람 몸에 있는 능력치가 있거든요. 내가 공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는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저장하고 있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은 24시간보다 더 해야 오토파지가 자가포식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반면에 저장된 에너지가 적은 분들은 그 시간까지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12시간 단식이 또는 16시간 단식에서도 오토파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자기 능력에 맞는 시간대, 공복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중요히 하셔야 될 분들 예를 좀 들어보면요. 왜 앉았다 일어날 때
때 핑 돈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 주의하셔야죠. 그분들의 특징, 여성분들이라면 얼굴이 하얗고 팔다리가 가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몸에 저장고 역할을 하는 근육량이 없는 분들의 특징입니다. 근육량이 없다고 하면 단식 시간을 작게 잡으셔야 한다라는 주의사항 꼭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가 보통 이제 설명드리는 기준은 인슐린을 건들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입니다. 계속 우리 인슐린 얘기 나오잖아요. 인슐린이 나와 있으면 지방이 안 탄다. 그래서 인슐린을 자극시키지 않는 것들까지는 괜찮고요. 인슐린을 자극하면 안 된다로 기준을 잡아주시면 되고, 그럼 인슐린 자극하는 게 뭐냐? 믹스커피, 라떼, 과일 주스 이런 설탕물이죠. 당연히 안 되고요. 그러면 뭐 이런 질문 하세요. 원장님, 그러면 제로콜라 다이어트 음료는 설탕 안 들어갔으니까 괜찮나요? 하시는데요. 이건 아직 좀 갑론을박이 있기는 한데 제로콜라 다이어트 음료 칼로리 적고 칼로리 0이고 당도 안 들어가 있지만 이 인공 감미료가 뇌를 자극해서 일부 인슐린 반응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엄격하게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제로 음료도 지양해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간헐적 단식 때 그래도 드셔도 괜찮은 음식, 그건 뭐 칼로리 제로인 물 당연히 좋습니다. 근데 이 물을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될 게 있으세요. 찬물 벌컥벌컥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물은 항상 따뜻하게 드셔야 된다는 것 꼭 생각하시고요. 또 약간의 산이 들어가 있는 식초, 요즘 유행하는 애플 사이다 비니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희석액으로 좀 드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커피 종류 드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커피 종류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녹차 종류도 홍차 종류도 권해드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단식 시간이 오래된다는 건 내 몸이 탈수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보충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음식에 의해서 보충되는 수분량이 적은 상황에서는 내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는 건 어떻게 해서든 줄여야 됩니다. 근데 커피나 녹차나 홍차류에 들어있는 카페인 성분이 이뇨작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뇨 효과가 있는 그런 차류, 다류는 피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리를 보통 그냥 쓰지 않고 이제 볶아서 거의 약간 검게 만들어서 쓰잖아요. 보리차 정도는 저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엄밀히 말하면 녹말 성분들이 조금 들어가 있을 수 있어서 인슐린을 자극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근데 내가 허기감이 너무 심하다 그랬을 때 보리차나 현미차 종류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옥수수 현차, 헛개차 이런 차류 있잖아요. 어디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차류는요, 특히 술 해독에 좋다 이렇게 나와 있는 차류는 다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헛개차 있습니다. 그것도 단식 시간 중에는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네, 사람들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허기감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유, 배고파 죽겠네, 다음에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이 허기감이, 저는 가짜 허기감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내가 배가 지금 고픈데 가짜 허기감인지 진짜 내가 배가 고픈 건지, 이거 두 개를 구분을 하신다면 이거 진짜 배가 고픈 거구나, 뭘 먹어야 된다는 신호구나 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가짜 허기감이었네 라고 생각하시면 계속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배고플 때 물 드셔보시면 돼요. 물 드셔보시고 10분 20분 지나서 야, 허기감이 좀 줄어드네 하면 그거 가짜 허기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내 몸이 탈수가 일어났을 때는 허기감으로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뇌에서는 뭐라도 마셔라를 뭐라도 먹어라라고 신호를 보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허기감 꼭 구별하셔서 물 드셔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 사람들의 방해, 저도 많이 당해봤고요. 특히 더 어릴 때는 이제 막 주변 친구들 막 다 방해합니다. 뭐 이제 일하기 시작하면 뭐 회식 모임, 뭐 가족들도 막 야식 유혹, 집에 갔더니 치킨 뜯어져 있고 이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으면 나 다이어트 한다 선언을 먼저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동네방네 소문 내시고요. 카톡 프로필에 다이어트 중 쓰시고요. 뭐 인스타그램에 다이어트 한다고 쓰시고요. 다 어디든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뭐 피하기
어려운 회식 자리에서는 부장님 저는 한약을 먹어서 술 못 마십니다. 저 밀가루 못 먹습니다. 라고 뭐 핑계를 대시거나 아니면 뭐 의사 선생님이 저 밀가루 먹으면 죽는데요. 못해요. 못 먹습니다. 이렇게 좀 핑계를 대주세요. 이게 내 몸을 챙기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현명한 거고요. 이렇게 핑계를 대서라도 우리 한번 성공해보자고. 제 주변에 이런 핑계를 댄 친구가 있습니다. 회식 자리예요. 신입사원이니까 회식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 친구가 생각해낸 방법은 반깁스를 하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 지금 항생제 먹고 막 센 약 먹어서 술 못 먹습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저는 7시간 정도는 사수해달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든 7시간은 꼭 지켜보자인데요. 이거는 사실 수면 부족하면 살 빼는데 불리하다. 이건 아마 반대할 선생님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네. 제가 좀 재밌게 본 연구는요. 잠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이 고칼로리 음식 있죠. 피자, 햄버거, 해외에서 진행한 실험인데 피자와 햄버거를 보여주고 또 반대로 저칼로리 음식을 보여줬는데요. 잠이 부족한 그룹은 이 뇌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게 관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두엽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살찌니까 참아야지,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잖아 라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충동 억제를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잠을 못 자게 되면 이 브레이크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손은 이미 치킨을 잡고 있는 거죠. 치킨 먹으려고. 그래서 일갑시간 정도는 사수를 했을 때 우리가 전두엽에 있는 충동억제 기능이 정상 작동하면서 폭식을 하거나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거나 이런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잠은 푹 자야 됩니다. 잠은 무조건 푹 자야 되고요. 자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좋은 영향들을 다들 아시잖아요. 예. 오래된 세포들이 교체될 수 있고 내 기억들이 잊을 건 잊고 저장할 건 저장되고 이런 시간들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생기는 일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는 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스트레스 호르몬은 과다하게 분비가 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대표적인 게 코티졸이잖아요. 코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면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인슐린 저항성을 급격히 높일 수밖에 없거든요.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는 상황은 무조건 살이 찌는 상황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해 보면 잠은 보약일 수밖에 없는데 살찌지 않게 만들어주는 보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을 줄여서 운동을 하시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 생각을 하시면서 질문을 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운동을 꼭 하고 싶은데 일 때문에 바빠서 운동할 시간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잠 시간을 줄여서 운동을 하시는 것 또한 스트레스 상황을 일부러 유발하는 것이죠. 내가 원치 않지만 스트레스 상황이 계속 유발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잠 시간을 줄여서 운동할 바에야 그 시간에 잠을 더 주무시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리상으로는 수면빗이죠. 수면빗을 주말에 해소를 해주는 게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면빗이 계속 쌓이면 이 코티졸이 처음에는 이제 급성으로 좀 피곤하니까 나오다가 어느 순간 이 회로가 완전히 망가지면서 만성적으로 스트레스 상황이 되고 그 뒤에는 잠을 자줘도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말에라도 푹 쉬어주시는 게 필요한데요.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방식이 차라리 낮잠을 파워냅을 한번 주무셔 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주말에 몰아서 한번 주무셔 보신 분들은 이제 일요일 저녁쯤 되면 잠이 안 와요. 너무 많이 자가지고 주말 내내 누워있고 잠을 잤기 때문에 일요일에 잠이 안 옵니다. 밤에. 그러면 이제 월요일부터 다시 강행군을 달려야 되는데 몸이 밤에 또 잠을 적게 잔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면 또다시 일주일이 망가지면서 일주일 내내 코르티졸에 절여져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파워냅 딱 20분 정도만 어떻게든 자서 피로회복을 하시고 주말에는 7시간, 8시간 정도만 주무시는 게 좋지 않나 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체질 망가진 것 같아. 나 이거 어떻게 체질을 바꿔야 되나. 여러분이 결코 게을러서 체질이 안 좋아지고 살이 찐 거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의지가 약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내 몸에 호르몬의 이상이 생긴 것인데 이걸 내 탓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지 조금의 의지만 있으시면 됩니다. 밥상만
조금만 바꾸고 1주일, 2주일, 3주일, 4주일까지만 가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몸은 반드시 바뀌게 될 겁니다. 기운 내십시오. 저도 정말 100% 공감하고요. 여러분 의지 문제가 아니에요. 항상 자책 많이 하시잖아요. 이건 내 문제야, 내 의지의 문제야, 또 포기했네, 또 말짱 도루묵이네. 그렇게 자책하실 필요 없고요. 이거는 우리 몸의 호르몬의 문제, 대사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일단 1주차에 탄수화물을 딱 끊어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딱 1주차에 가장 의지가 강할 때 탄수화물을 딱 끊어보시면 2주차에는 갑자기 탄수화물을 먹으라고 해도 먹기 싫어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때 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4주차까지 한번 끌고 나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PD님께서는 어떻게 100일을 참아요 하셨는데 4주 지나면 그때부터는 내가 오히려 안 먹어 하시는 것도 굉장히 많이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딱 일주일 시작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금 새해 맞이한 만큼 우리 같이 한번 탄수화물 끊고 우리 대사 시스템 정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